대화가 어긋나는 남자친구, 대화가 어긋나는 여자친구.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화술 상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화술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받은 메일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있는 누구라고 합니다. 대화 방법을 많이 배우고 있고 감사한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부끄러우니까 빼고요. 제가 남자친구와 교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화로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말이 겹칩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상대방도 말을 시작하여서 대화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달째 지속이 되고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사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땐 이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런 경우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한 달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없었다. 모든 고민들이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없었다. 이게 과연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주고 있었던 것인지 그건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상담만 가지고는 상당히 힌트가 부족해요. 이 사연만 가지고는. 근데 몇 가지 이제 제가 화술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좀 변형시켜서 응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말이 겹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말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을 동시에 하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실은 간단해요. 상대 말을 들어주면 됩니다. 상대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하면 되죠. 그러면 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문제점이 적은 거예요. 할 말이 부족하진 않단 말이죠. 다른 커플들은 혹은 다른 이성들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없고 그 시간이 지루할까봐 고민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은 없단 말이죠. 근데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랑 자꾸 말을 같이 시작하려고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겹친다라고 하면 본인을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과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이렇게 꺼내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데 익숙하면 실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겹쳐서 물러선 적은 그런 경험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모든 상담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데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혹은 두 번째 방식은 이 문제가 왜 내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이 상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과 문제가 없었다는 건 내가 주변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나는 항상 물러서지 않고 내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 주변의 친구들은 좋게 말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만약 이게 나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본인을 수다쟁이로 생각해서 본인이 얘기할 때 그냥 딴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전자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남자친구는 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달라요. 친구는 어떻게 보면 좀 정제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편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내다가 친해지고, 그리고 뭐 싫으면 좀 물러설 수도 있고, 또 그룹이라는 게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남자친구는 1대1의 관계고 굉장히 다르게 살아왔었고, 한 달 전에 사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없었고,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의 바닥이 나오고, 바닥이라는 게 뭐 밑바닥 인생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말 더 깊은 속모습.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당하고 잘난 척을 하지만 뭐 귀신을 무서워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바닥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질투심이 굉장히 많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바닥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저는 제 말하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는다고 평소에 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만,
말하는 것에 안달이 나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이면의 어떤 바닥들, 그 사람의 깊은 속 심리, 이런 것들과 마주보게 된단 말이죠. 그 시점에서 과연 이 사람과 내가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은 나랑 이 사람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다는 건 누구 하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문제라고 인식하는 건 그 똑같이 벌어진 상황에서 똑같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거죠. 실은 그 상황에서 그냥 듣고 그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를 길게 해도 그걸 듣는 것이 즐겁고 그 다음에 충분히 다시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의 연인으로서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질 겁니다.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커플들보다 더 쉽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뭐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되고, 같이 당구를 치지 않아도, 혹은 뭐 같이 그냥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만 해도, 아니면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 오기만 해도 즐거울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다면.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경우는 있겠지만, 그 자리에 당연히 있겠죠. 뭐 선생님이 말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교수님이 말할 때도 있을 거고, 친구들이 말을 할 때, 말을 하면 갑자기 도망가 버리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의 말을 정말 온전히 듣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조바심이 나고,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남들을 뭐 웃겨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상황을 주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오늘 드리는 상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제가 강의를 드렸던 소심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마디가 있었죠. 나는 소심해서 말을 못해. 그것이 실은 허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것과는 반대의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강박. 근데 여기서 강박 말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말을 주제까지 끌어가는 힘이에요. 그 힘은 좋게 말해서 기억력이죠. 나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남의 말을 안 듣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계속 말을 해온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겹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실은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 듣고,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 하고, 잘 듣고, 그걸로 또 즐겁고, 그다음에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 하고 또 즐겁고, 이 사람의 얘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대화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화에서 굉장히 즐거운 과정인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라고 인식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쩌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까먹으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남이 말할 때 내가 내 말을 할 걸 기다리고, 근데 기다리면서도 이 사람 말을 수용하고 대화하고 탁구 치듯이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은 그 두 사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성분이 이 남성분을 좋아하는 이유를 짧은 사연이지만 굉장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의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재미없는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사람들이었다가 남자친구를 만나니 한 달을 밖에 안 사귀었지만, 물론 좀 더 길게 사귀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달 동안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한 달 동안 이 남자친구에게 느낀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고, 나만큼 말도 잘하고, 그리고 대화도 잘 통하는, 대화 여기서 부딪힌다고 했지만 말이 겹치는 거랑 대화가 잘 통하는 것도 다르니까요. 대화도 잘 통하고 뭔가 상황도 대화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장점을 느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와 닮은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연애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이 A가 있어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랑 헤어질 때 너한테 A가 있어서 헤어지는 거야 라고. 쉬운 말로 잘생겨서 좋았는데
나중에는 잘생기니까 뭐 바람 필 것 같아서 불안해서 헤어지고 뭐 그런 것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알아야 되는 것들은 있죠. 대화라는 게 내가 말을 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의 정보를 캐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꺼냈을 때 이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면 아마 두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가 연출될 겁니다. 하나는 너 먼저 말해, 너 먼저 말해. 아니 네가 먼저 말해, 네가 먼저 말해. 이럴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은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이 사람이 프랑스 막 하면서 프랑스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 이 사람은 뭐 우리나라 하면서 우리나라 얘기인데 푸 했다가 하고 다시 푸 이렇게 또 하고 서로 얘기를 하려다가 그래 너 먼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두 가지 상황 다, 두 가지 대처 다 좋진 않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을 했으면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나 그랬을 때 상대가 뭐 우리나라 얘기는 좀 이상하니까 뭐 좋아하는 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술 얘기했다면요? 술? 아니야 술 얘기 듣고 싶은데 그 얘기 먼저 좀 해볼까? 뭐 좋아하는 술 나 궁금한 거 있어? 이렇게 하면서 상대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물어봐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잡고 있어야 돼요. 상대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싫은데 내가 왜 굳이 그의 즐거움을 찾아야 되느냐? 뭐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은 대화라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상대의 생각을 알고 그 상대의 생각을 알면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즐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반면에 말을 서로가 안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억지로 지어서 레파토리를 짜와서 하는 말, 그건 실제로 대화라고 하긴 좀 그렇죠. 짜놓은 연설에 오히려 가까운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서툴거나 대화의 경험에서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실제로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마 이 상담자는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 말 정말 잘하고 내가 말하면 친구들 굉장히 즐거워하고 굉장히 좋아해.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말을 하는 동안 상대의 반응을 읽어내는 그 촉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서 내 말만 하게 되는, 그렇게 하면 총 세 가지 문제가 되겠네요.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져서 내가 할 말만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만약 이런 경우에서 좀 고쳐보고 싶다, 좀 이런 대화의 기술을 늘리고 싶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거에 맞춰서, 혹은 내가 말을 할 때도 상대가 내 말에 맞춰서 하게 되는, 그렇게 서서히 서로의 삶이 그동안 뭐 최소한 20년 이상 다르게 살아온, 뭐 이 상담을 보낸 분이 10대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르게 살아온 서로의 삶이 퍼즐처럼 서서히 맞춰져 가는 건, 서로의 생각을 알고 서로의 삶의 과거의 기억 같은 것이 지금을, 현재를 이루고 있지만 그 현재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퍼즐처럼 맞춰져 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상대의 생각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대와 대화,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려면 내가 말을 할 때도 계속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캐치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내 말에서 이 부분은 좀 좋아하네, 이 부분은 좀 지루하네. 똑같이 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맥주 얘기를 할 때는 환하게 웃었는데 양주 얘기를 하니까 좀 찡그리니? 양주 얘기할 때 왜 찡그렸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겠죠. 양주가 정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혹은 양주가 비싼데 내가 양주 얘기를 하니까 그런 뭐 허세를 부린다고 느껴서, 혹은 자기가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 양주 얘기를 하니까 혹시 양주를 먹어야 되나?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등등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힌트로 또 상대의 생각을 점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과거의 화술강좌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화술강좌에서 다룰 테니까요. 좀 더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건 연애를 하고 있으니 축하드립니다. 화술강좌를 통해서 조금 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연애 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화술강좌 또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초롱이었습니다.